이 가족 확장성만큼 한국 사람들을 죽으라고 달리게 만드는 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심정중심주의. 심정중심주의는 뭔가 하면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유학을 가서 한 7년쯤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는 유학 가기 전에는 참 술자리를 좋아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잘 놀던 사람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직장인이 돼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유학 가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마시니까 한없이 술자리가 좋았는데, 이건 갔다 오니까 이제 친구랑 마시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마시다 보면, 아, 이분들이 취하면은 그래요. 내 마음 알지, 그래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는 막 이래요. 아, 근데 거기서 내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입들이 굉장히 섭섭해요. 많이 서운해요. 근데 결례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술 취하면 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꾸. 계속. 반복하죠. 근데 뭘 얘기한 거지? 도대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공유해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그러네. 근데 어느 사회나 마음이 중요시되는 거는 마찬가지. 이 세상에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던지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마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개념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저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네가 저걸 싫어하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일관성이 잘 안 드러나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굉장히 달라요. 왜냐? 마음과 행동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된다고 믿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줄 때, 그냥 나한테 행동을 잘해주면 좋다고 받으면 되는데 꼭 따져요. 진심은? 맞아. 의도적으로 잘해준다. 네. 그것까지는 그대로 넘어간다고 치고, 더 웃긴 건 나한테 못 해주는데 또 진심이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욕쟁이. 여기 황재성 씨도 그 뭐 어디 TV에서 요새 욕쟁이 할머니 역할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얼마 전까지 했었지. 욕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렇지, 아주 사이다 같은 썰이라고나 할까? 겁나게 기분이 좋아져. 전 세계에 아무 이유 없이 손님한테 쌍욕하는 가게 주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욕쟁이 할머니 가게가 미디어에 나가고 나면 갑자기 인기집이 돼요. 그럼요. 줄 서요. 사람들 막 찾아가고. 네. 왜 가요? 욕 먹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거 간다고 칩시다. 그럼 등산 갔다가 이제 등산을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이제 모르는 동네에 왔어요. 근데 등산 끝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요. 어디 갈까? 식당은 어딜 갈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이제 서가지고 메뉴는 뭐가 있나, 어디 앉을 자리가 있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야, 이 XX 새끼야, 앉아서 처먹어 이러면 여러분들 그 소리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뭐야? 나한테 욕한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욕하는 건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여기요, 여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에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앉아서 처먹어요. 그 할머니는 왜 욕해도 맞아. 돼요? 그 할머니는 국가에서 라이선스라도 받았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욕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이, 알고 오면 괜찮아요. 자, 정감 있죠. 뭘 알고 오면 괜찮은 걸까요? 진심은 사실 모르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손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찰지게 욕할지 알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기분 나쁜 날 있고 기분 나쁜 손님 있잖아요. 네, 바이오리듬 그러면 찰지게 욕할 수 있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니려니 생각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행동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자꾸 마음을 보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하고 진심을 아는 사회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과거엔 좋았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옛날에처럼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그 동네에 사는 절반이 자기의 육촌이고 팔촌이고 칠촌이고 전부 다 친척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웬만하면 마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욕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도 제 진심이 뭔지 다 알아. 그런 사회에서는 진심을 따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보내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심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많이 뵀죠. 여러분들이 행동을 반대로 해도 그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알아줘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도 진심을 자꾸 느끼고 싶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버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게 강력하게 진심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뭘 해주는데 그 사람이 딱 업무상 역할상 딱 해야 될 정도까지 딱 하면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요. 절대 안 느껴지죠? 정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없다 그래요. 인간미 없어. 네. 진심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아예 괜찮아 하지 마. 그런데 쓱 할 때. 다 챙겨주거나. 그렇죠. 안 와도 된다니까. 근데 쓱 나타나. 맞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의 부장 정도 되는데 네. 직원들이랑 회식을 해요. 부하 직원들이랑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을 해서 이제 좀 취했어요. 뭐 필름이 끊기거나 쓰러진 건 아니에요. 조금 비틀거리긴 해도 뭐 택시 잡아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부하 직원들이 이제 헤어질 때 돼가지고 와서 부장님 댁에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쿨한 부장이니까 아 됐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가면 되지. 뭐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랬더니 부하 직원들이 그럼 살펴가십시오. 빈정상합니다. 서운하죠. 서운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필름이 끊겨서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건 상사라서 데려주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데려다 줘야 돼요. 인본주의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택시 타고 집에 갈 정도만 되면 데려다 줄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꼭 튀어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있어 한 명씩.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걸 또 왜 기회냐? 진심이 나왔는데 뭐 기회주의.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하는.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한다. 아니 단물만 쏙 빼먹는 마음 거 아니고. 알겠어요, 마음 개똥 같은 놈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술이 좀 깨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또 집에 혼자 갈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한 잔만 더 할까? 이러고 아이고. 집 앞에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야. 그걸 한 잔만 마시고 끝낸 적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정없죠, 정없어요. 보통 2시, 3시까지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일은 누가 해요? 어저께 나 버리고 간 그 싸가지 없는 놈이 다 해요. 나랑 같이 새벽 2시, 3시까지 마신 친구는요. 화장실 변기통 붙잡고 앉느라고 일 못합니다. 연말 돼가지고 인사고가를 매겨야 되는데 아하. 사람이 바보가 아닌 한은 바로 저겁니다. 알아요.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일 많이 한 거. 그래, 얘가 일은 깔끔하게 해. 일 잘해. 하지마. 야, 이것도 얘가 한 거 맞지. 근데 마음은 얘한테 느꼈어요. 아 진짜 더러운 세상. 진심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고객들을 대할 때 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 통신사 같은 데 전화 걸면 막 저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노동자들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내 목소리 들은 지 30초뿐이 안 됐는데 안 사랑하잖아. 외국 같은 데서 고객이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알러뷰 이러면 이건 난리 나요. 알려뷰는 진짜 조금 이상할 것 같네요. 이상하다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 있는 거지.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근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정 노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꾸 점원들한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라 그래요. 뭘 고객을 진심으로 대해? 맞아. 언제 봤다고? 근데 자꾸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행복드리는 상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네? 플러스요, 고객님. 불러서요? 플러스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목욕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네가 불렀다고? 네가 불난 게 아니죠, 고객님. 불렀더라고요.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야, 진짜 힘드셨겠다. 저걸 왜 끝까지 듣고 있어요? 고객한테 진심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저 상담원이 언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전화 상담원들 중에 1년에 손님한테 쌍욕 듣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네? 그런데 왜 못 끊어요? 언제 끊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내려오는 내용이 뭐냐?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래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될까? 이 정도 들어줘야 될까? 여기까지 해야 될까? 이걸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중에 가면 고객이 그래요. 쟤는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된다 그래? 비교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있어요. 네. 많아요. 끝도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끝도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전 업무 진심을 다한다는 건데.